오늘 장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지금 다들 어깨가 축 처지셔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이렇다 보니까 무언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쪼개서 보면은 그 안에서 대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오늘 포인트 3가지 짚어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윤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효과를 요즘에는 2차전지 종목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받더라고요. FSD 내년도 유럽과 중국 출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웨이모도 미국에서 점차 탑승객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 국내 틈새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호재가 요즘 또 주목해야 될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지수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 이런 것들 봤을 때 정말 녹록치 않은 장세는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과 상승한 섹터는 분명히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 이 3포인트의 취지라는 게 종가 베팅을 위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음 주에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를 보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물론 탑픽도 준비를 해오지만 이런 모멘텀으로 이 시장에서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매매가 좀 단기적으로 안 되는 분들을 한다면 나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집중을 하겠지만 내가 일부 현금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있다라고 판단돼서 자율주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소외 섹터로 소규모 자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브리핑은 우리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주시고 계시고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상당히 적지만 상승하는 종목은 있고 이 전기전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약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기전자나 운수장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는데 다행히도 그 주변 섹터로 자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통이라 될 수도 있고 제조업 중에서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저는 테슬라를 좀 강력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전 정말 2021년, 2022년에는 정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 2차 전지랑 자율주의 따라 붙었고 맞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업황이 부진하고 테슬라가 부진했을 때는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국내 관련 종목들은 연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차 전지 중에서 BMS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나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보권이나 음전한 되기도 했지만 밑꼬리가 달려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해서 3분기에 업황 개선이 될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수급 동을 봤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은 해볼 만하다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들 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테슬라가 일단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는다고 했을 때 유심히 봐야 되고 그 낙수 효과를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추이가 몇 거래일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18%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테슬라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선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잘 판매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테슬라 차량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험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틀 연속 어려운 시장 속에서 반등한 다음에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차량을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반응을 봤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자율주행이 강세를 안 보였으면 당연히 준비하지 않았겠죠. 근데 강세를 보이는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한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했을 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시스템 차량용 반도체를 구성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오는 판단됩니다. 이런 하드웨어 종목들은 음봉이기 때문에 공략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탑픽을 준비를 해왔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정말 기술력이 있는 건 맞는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디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시가총액이 3,000억 원 이상이면서 든든한 완성차 기업을 우군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자는 저는 한 종목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덩치도 좀 크고 믿을 만한 우군이 있는 데다가 흑자, 현대오토에버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 3년 정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 테슬라였고 지금도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때와 지금 우리 증시의 반응이 조금은 다른 게 그때는 2차 전지, 배터리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면은 요즘에는 이쪽은 거의 뭐 반응이 없고 자율주행 쪽, 뭐 이쪽 로보택시 나오고 뭐 이럴 때 이런 테마주들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은 테슬라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국내 2차 전지주들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선 저는 제가 눈으로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 리포트 슬슬 나오기 시작해죠. 네. 신흥금융 이제 신한증권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다. 그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전방 기업들이 뭐 완성세 수주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데이터의 근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CATL의 약간 손을 좀 들어주는 부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나트륨 배터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나트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가장 품질이 좋을 것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 반영 시기가 올해 3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트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적어도 2027년에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리튬 배터리, 니켈 배터리의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리튬 가격도 횡보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GM이랑 이런 쪽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온과의 협업을 하겠다고 일단 말은 해놨어요. 근데 아직 수준이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이런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서 컨센서스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포트 나왔을 때 맹신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좋으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지가 어제 처음이 아니고 한 2주가 넘었죠. 2주가 넘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3분기에도 가시화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라오신 종목이 그쪽일지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11시에 말했습니다. 11시에 말했고 그러셨어요? 네, 현대오토에버를 또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5장 들면서 추이가 좋아진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네, 자율주행 그쵸. 쪽 엮어서 보시는군요. 그쵸. 네. 만약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뉴스 노출 없이 조용히 왔다고 한다면 사실 퓨런티어나 뭐 넥스트 칩이나 뭐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겠는데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오전장이 빠르게. 맞아요. 근데 그 자금들이 빠져 나온 다음에 자율주행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평가되는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현대오토웨버였습니다. 그 다음에 H1만도랑 현대모비스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H1만도는 돌아서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폴리오리탄 수지나 자동차 생명과학에 필요한 정밀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자동차 부품이죠. 타이어나 이런 AS 물품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랑 기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기업, 그다음에 유럽의 완성차 3대 기업으로부터
하반기 수주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좀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는데 하반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 자체도 이 전동화랑 자율주행의 기술을 선도를 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겠다. 그다음에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전동화와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양봉 전환까지 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속 타자는 현대모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잠잠한데 어제 뜨거웠던, 그래서 계속해서 봐야 될지 궁금한 카지노주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시세가 났고요. 오늘은 비교적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속성이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시세에 그치는 것인지, 카지노 관련된 종목 뷰 어떠세요? 글쎄요, 오늘 시장이랑 일봉만 보면은 네. 불만스러운데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일단은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대부분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 뉴스 나왔고 시간이 일부 올랐기 때문에 올 갭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 단기 차익을 누가 하는지 봤는데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을 조금씩 살살 누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챙겨가는 옥은 반드시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뭐 신고가다, 뭐 52주 신고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지노 관련 종목들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투자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수급으로 발현이 안 되면 잘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수급으로 발현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실적 추이를 체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6월, 7월이었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승인이 됐을 때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40% 상승 개선이 됐어요. 근데 화장품한테 밀렸죠. 화장품은 뭐 카지노랑 비교할 수 없죠. 막 전년 동기 대비 150%, 200% 상승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품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가 리오프닝에서 나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큰 종목을 원해라고 하신 분들은 화장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시장을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화장품이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리오프닝이고 이번에 추석으로 관광객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국내에서 방문하는 쪽은 제주도가 많은데 네. 인당 소비하는 카드 금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퍼가 낮습니다. 업종 퍼는 36 정도 되는데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현재 퍼가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12개월 선행포가 종목 따라 좀 다른데 보통 9에서 12 정도의 밴드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음봉이 나오는 것은 아쉽지만 주봉으로 2년치, 3년치를 봤을 때는 이지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음봉이지만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누르는 게 아니고 개인이 누르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지노 쪽에서는 토픽이 어떤 종목이세요? 네, 우선은 토비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비스는 일단 카지노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 4개 중에서 저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순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카지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 토비스예요. 이걸 약간 저는 반도체랑 2차 전지로 조금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가 받은 게 뭐냐면 약간 이 부지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증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지노의 면적이 증가가 됐을 때는 거기에 기기를 더 넣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증설, 2차 전지 증설할 때 우리는 뭘 보죠? 장비주를 보죠. 그러면 이 카지노에서 장비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토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CD 모니터를 만들고 있는데 주요 제품, 이제 들어가는 납품처가 카지노에 들어가는 이 잭팟 나오는 기계, 이 LCD를 토비스가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비스의 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 제가 단체 관광객 증가하면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토비스도 같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비스 같은 경우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강원랜드가 확장 공사를 진행해서 이 룰렛기가 더 들어갔을 때는 이 토비스의 납품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토비스가 양봉이길래 준비를 한 건데 네. 양봉으로 전환된 뉴스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네, 예방 수혜 맞아요. 뉴스가 4시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봤더니 자회사가 있습니다. 글로쿼드텍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화재 예방용 전기차 통신 컨트롤러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카지노 대형주, 대장급 카지노에 보다가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주목받는 것을 보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고,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퍼가 25.44인데 12개월 선예퍼가 5.60이기 때문에 저평가율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도 지금 쌍바닥 다지고서 지금 21선과 61선을 위에 두고 있지만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과 11선은 차례적으로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카지노가 많이 오르길래 하나씩 뜯어봤더니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달 연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핵심은 연기금이었고, 그리고 또 강원랜드는 워낙에 이 내국인 전용, 물론 외국인들도 쓸 수 있지만 개별적인 호재를 안고 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건데, 나머지 앞으로 9월, 10월에 황금 연휴에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 얘기를 하면서 볼 수 있을 만한 나머지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카지노주들을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요. 역시 저는 이래서 앵커니 무섭습니다. 종목 하나하나를 정말 순살치킨 받으시 보시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긍정 평가를 나눈 이유가 그게 다 달라서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실적만 보면 GKL이 탑이에요. 근데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정말 화장품이나 비행기에 비해서, 여행에 비해서 소외됐다라고 보는 게, 주가 수익률이 낮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사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급이 이제 어제 오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딱 이 정부 정책 수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 실적 추이만 봤을 때 탑은 GKL입니다. 근데 제가 강원랜드를 GKL보다 선행해서 세운 거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 입장 측면인 거죠. 나는 손절을 정말 못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하시면 탑픽을 GKL로 보시면 돼요. 네. 파라다이스는 제가 참 좋아했어요. 이름이 이쁘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가 네. 2분기 실적에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5%가 개선이 됐거든요. 향상이 됐는데 강원랜드 40%라고 말씀드렸죠. 화장품은 100%, 150% 향상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저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실적이 향상됐는데 주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실적과 대응은 별개란 영역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롯데 관광개발이죠. 제주도에 카지노랑 숙박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 외국인들을 싹 다 롯데관 이제 제주도로 간다는데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주요 매출이 카지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숙박이 만실만 됐을 때는 그냥 흑자만 유지를 하는 거고, 이거를 정말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카지노에 가서 이뤄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카지노 대장이라고 하면은 롯데 관광개발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롯데 관광개발이 적자로 전환되기 전에는 카지노 이게 뉴스에서 부각이 되면은 롯데 관광개발이 제일 크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앞순위에는 세워주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하기가 무서워요. 혹시 안 오신다고 하실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카지노 좀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포인트는요. 저 PBR 종목 이쪽이 시장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보면서도 저는 강원랜드가 강했던 이유가 배당을 많이 줘서 그런가? 사실 올해 초에 발표됐던 현금 배당이 900원이 넘습니다. 주가가 2만 원 언더인데 900원 넘으니까 배당률이 5% 이상으로 사실 고배당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실적 별로 안 좋을 때도 꼬박꼬박 배당을 줬던 종목이어서 이런 부분들 뭐 주주 친화책이나 밸류업이나 저 PBR 컨셉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한번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은 이 종목 따라가기에도 너무 늦었다라는 시각이 있고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군들을 포트에 일정 부분 담아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손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카지노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5.4% 저도 확인했고 PBR이 0.98인 부분들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 카지노 탑픽은 토비스지만 이거는 제가 한 2주나 3주를 보였을 때 같은 기간 동안 기대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토비스인 거죠. 근데 정말 정통 카지노에 투자를 해서 내가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고 한다면 강원랜드를 말씀드려요. 근데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께는 아무래도 실적이 추이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게 보이고 있는 GK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공통이지만 누가 더 많이 들어오냐 이 부분은 강원랜드가 가장 독보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PBR 종목 포인트, 저희 마지막 포인트 3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저 PBR 종목군들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요. 저 PBR 주들 포트에 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좀 들고 계신 분들 정리할 타이밍으로 보세요? 저는 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대본을 쓸 때는 은행주는 줄이고 은행이랑 보험을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보험주에서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고 증권주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은행주에서는 사실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매수세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이미 언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려요. 지금 보면은 배당 수익률 체크를 하실 거잖아요. 그다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은행주가 이 저PBR 정책으로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 되지만 제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 ETF가 나오면은 많이 끝납니다. ETF가 나오면.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지수가 나오고 11월 달에 ETF가 나오면 이제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배당이 나오기 때문이죠. 배당이 나오고 주주환원 정책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은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뭐 3개월, 6개월하고 많은 게 아니고 3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가지고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를 얼마 매입하고 얼마 소각하지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일간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지금 사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3년 동안 하니까 3년간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아하는 거는 짧으면서도 빠르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제 금융주는 내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DB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 공시활동 발표를 하면서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재료 소멸로 차익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은 차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은행주보다는 보험이나 증권주 이쪽이 조금 더 내가 일정 같은 기간을 보였을 때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뉴스나 리포트를 꾸준히 읽어보면은 약간 리스트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증권주 중에서도 우리가 알만한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대장급 증권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NH투자증권이라든가 키움증권 이쪽은 공시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뭐 롯데손해보험이나 뭐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도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뭐 STO라든가 다른 추가적인 뭐 제사은행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종목이 몇 월에 무슨 공시를 내놓을지는 모르니까 최대한의 이 PBR을 낮은 종목을 하고 바닥 대비 못 올라왔으면서 뉴스를 보는 거죠. 뉴스를 검색했는데 아예 안 나오는데 이 기업은 증권계통에서
올해 안에 주주환원 공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종목들을 추스려가지고 수익 이상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되 지금은 사가지고 9월 중순까지 이제 추석 이후 살짝 보유하신 다음에 이제 9월 말에 지수가 발표될 거니까 그때 매도하고 그때 지수가 발표되면서 단기 차익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지수 ETF가 상장되는 11월까지 보유했다가 11월 중순에 다시 매도하는 이런 영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삼성증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DB손해보험이나 롯데손해보험, 뭐 삼성화재, 뭐 NH투자증권, 메리츠금융지주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나마 이 3분 동안 말씀드렸던 걸 가장 적중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삼성증권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정말 2018년이랑 2021년에 수모를 겪었습니다. 뭐 배당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도 이제 벌을 받았죠. 근데 그런 수모를 다 씻고 정말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올해 상반기에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 증권계통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4분기 배당 수익률이 7.8%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확실히 주주환원 정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 차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주주환원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화재랑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향도 오늘 보면 외국인이 많이 좀 줄여내는 모습인데 유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에 순매수하고 있는 금융주는 삼성증권으로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